오늘은 한국어 문법 형용사 응가 보다, 동사 능가 보다, 명사 인가 보다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문 볼게요. 오늘 배울 문법이고요. 발음 신경 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나 씨 요새 많이 바쁜가 봐요. 매일 야근하네요. 네,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겨서 요즘 계속 바쁘네요. 오늘도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문법은 바쁜가 봐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법 자세히 알아볼게요. 응가보다, 능가보다, 인가보다는 각각 형용사 어간, 동사 어간, 명사 뒤에 붙어서 쓰이고요.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근거로 그런 것 같다고 추측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사나 보다와 비슷한 표현이고요. 동사 능가 보다는 동사나 보다로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형용사 응가 보다 예문 볼게요. 미소 씨가 이야기합니다. 나나 씨가 요즘 계속 야근하네요. 그것을 보고 미소 씨가 생각해요. 계속 야근하는 것을 보니까 나나 씨가 바쁜 것 같아요. 바쁜가 봐요. 추측합니다. 이때 이렇게 추측한 것을 니은가 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나 씨는 바쁜가 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바쁜가 봐요는 형용사 바쁘다 뒤에 니은가 보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이렇게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한 것을 이야기할 때 형용사의 경우에는 뒤에 니은가 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쁜가 보다. 따라해 보세요. 나나 씨는 바쁜가 봐요. 이번에는 동사 능가 보다 예문을 볼게요. 미소 씨가 이야기합니다. 나나 씨 방에 불이 꺼져 있네요. 그것을 보고 미소 씨가 생각해요. 방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니까 나나 씨는 자는 것 같아요. 자는가 봐요. 추측해요. 이렇게 추측한 것을 능가 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나 씨는 자는가 봐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자는가 봐요는 동사 자다 뒤에 는가 보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한 것을 이야기할 때 동사인 경우에는 뒤에 는가 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는가 보다는 나 보다로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나 씨는 자나 봐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나 씨는 자는가 봐요. 나나 씨는 자나 봐요. 다음 예문 볼게요. 이번에는 명사 인가보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미소 씨가 이야기합니다. 나나 씨가 자리에 없네요. 그것을 보고 미소 씨가 생각해요. 자리에 없는 것을 보니까 나나 씨가 회의 중인 것 같아요. 회의 중인가 봐요. 추측해요. 이렇게 추측한 것을 인가 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회의 중인가 봐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회의 중인가 봐요는 명사 회의 중 뒤에 인가 보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한 것을 이야기할 때 명사인 경우에는 뒤에 인가 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회의 중인가 보다.
따라해 보세요. 아직 회의 중인가 봐요. 우리 이번에는 결합 정보 알아볼 건데요. 먼저 형용사의 결합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은과 보다를 사용합니다. 형용사 좋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은과 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좋은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용사 작다도 볼게요.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은가 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작은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니은가 보다를 사용해요. 형용사 시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니은가 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신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용사 크다도 볼게요.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니은가 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큰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용사 어간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니은가 보다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형용사 달달을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이 리을이지요. 그러면 그 받침 리을도 지우고 그 뒤에 니은가 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단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용사 멀다도 볼게요.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이 리을이지요. 그러면 그 받침 리을도 지우고 그 뒤에 니은가 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용사 결합 정보 정리를 해보면 형용사 어간의 받침이 있으면 은가 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좋다는 좋은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형용사 어간의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니은가 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시다는 신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용사 어간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니은가 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달다는 단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동사의 결합 정보 알아볼게요. 동사의 경우에는 동사 어간에 받침 있어요, 없어요 모두 는가 보다를 사용합니다. 받침이 있는 동사 먹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는가 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먹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침이 없는 동사 가다도 볼게요.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는가 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가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사 어간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는가 보다를 사용해요. 동사 만들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이 리을이지요. 그러면 그 받침 리을도 지우고 그 뒤에 는가 보다를 사용해요. 그러면 만드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 놀다도 볼게요.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이 리을이지요. 그러면 그 받침 리을도 지우고 그 뒤에 는가 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노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의 결합 정보 정리해보면 동사 어간에 받침 있어요, 받침 없어요. 모두 는가 보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먹다는 먹는가 보다, 가다는 가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동사 어간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는가 보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들다는 만드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명사의 결합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명사의 경우에는 명사 마지막 글자에 받침 있어요, 없어요? 모두 인가 보다를 사용해요. 받침이 있는 명사 학생을 보면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인가 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학생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침이 없는 명사 가수도 볼게요. 마지막 글자를 보면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인가 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가수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사의 결합 정보 정리해보면 명사 마지막 글자에 받침 있어요, 받침 없어요. 모두 인가 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학생은 학생인가 보다, 가수는 가수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연습해 볼게요. 미소 씨가 계속 자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아프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미소 씨가 계속 자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아픈가 봐요. 아픈가 봐요는 형용사 아프다 뒤에 니은가 보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미소 씨가 계속 자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아픈가 봐요. 식당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음식이 맛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식당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음식이 맛있는가 봐요. 맛있는가 봐요는 형용사 맛있다 뒤에 는가 보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맛있다는 형용사이지만 있다로 끝나서 는가 보다를 사용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식당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음식이 맛있는가 봐요. 텔레비전에서 러닝맨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이 일요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텔레비전에서 러닝맨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이 일요일인가 봐요. 일요일인가 봐요는 명사 일요일 뒤에 인가 보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텔레비전에서 러닝맨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이 일요일인가 봐요. 오늘은 형용사 응가 보다, 동사 는가 보다, 명사 인가 보다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